굉장히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지금 5월 달에 1차 있었고 지금 8월 말이네요. 8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2차 추가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A주의 비중 확대 이슈에 대해서 두 분 먼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수 전문가님, 당장 MSCI EM 지수에 중국 A주 추가적으로 더 비중이 늘게 되면 우리 증시 수급 악재인가요?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악재죠. 일단 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악재는 맞고 그럼 정도의 차이인가요? 여기에서? 그렇죠. 앵커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MSCI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각 나라에 대한 이 편중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투자 여부를 할 때 좀 참고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투자가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나, 원익, 뭐, 아이패스나, 현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해외 투자가들 네. 입장에서는.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지수를 인덱스할 수 있는 것들을 복제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 섹터를 추종을 했었을 때 자금들이 여기에 연동되는데 네. 11월 달까지 20%까지 신흥 지수에서 지금 20%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금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번에 이제 사우디도 이제 포함됐으니까 네. 사우디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맞고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걱정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MSCI 뭐 발표 안 하고 편입 안 하고 그냥 취소해버리면 지수 급등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좀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G2 무역 분쟁이나 한일 수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 기업들에 대한 이익 컨센이 좋아지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사기 싫어도 사요. 이 여기서 이제 발표되는 걸 설사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설사 취소되더라도 네. 현재 시장에 깔려있는 투자가들의 신뢰, 여기서의 신뢰는 뭐냐면 그 기업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힘들다예요. 짜증난다. 그래서 요새 여기저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는 일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특히 여의도 쪽 만나고 보면은 기본이 시작이 욕부터 출발합니다. XX.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들 체감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세상 바뀝니까? 주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기만 기분 나쁜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네. 주시장판 이렇게 하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지금 필요한 게 재료나 모멘텀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 전까지 자신에게 쏠 생각이 없구나. 그럼 안전지대에서 일단 잠깐 놀다가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거고. 그 가운데서 이 MSCI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시장이 나쁘다, 좋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을 접근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뭐, MSCI와 관련된 뭐 비중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정답일 것 같네요. 악재다. 다만 여기서 이 시장을 흔들 만한 악재인가, 또 근본적인 문제를 또 흐트릴 만한 악재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김정수 전문가님이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판단을 또 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제스터 전문가님 의견도 바로 여쭤볼게요.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악재가 맞다. 그렇죠. 일단 우리 보세요? 국내 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신흥국 쪽에서 이제 자금이 이탈이 되는 상황이 그쵸.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0.3%포인트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 5월에는 거의 1조 9천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1조 5천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은 1조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도 안 좋을까요? 예. 많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조 3천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니까 네. 굉장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이 당장은 이탈이 될 나온다.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5월 그때 당시에 종가 기준으로 나흘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좀 나온 내용인데 그러면 이번에 8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대형주들 많이 흔들릴 가능성 감안해서 전략 짜야 될까요? 자, 일단은 그게 이제 자금 자체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유럽계 자금이라든지 또 이제 신흥국 쪽에서 이탈되는 자금들을 좀 봤을 때는 글로벌 자금들 네, 글로벌 자금 중에서. 중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지금 현재 위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국인들도 특징적으로 뭐 삼성, 하이닉스만 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미래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간 좀 MSCI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 예를 들어서 8월 말까지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주가 위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좀 당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3분기에 대한 어떤 어닝에 대한 좀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단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을 밀려 경우는 있다면.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 악재는 아니더라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 오늘 주가를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8월 말까지 자금을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뭐 네. 순차적으로 수급이 단기적인 건 좀 악재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개선되면서 뭐 급락의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 접근했을 때도 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면은 공감대가 좀 나오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대외적인 이슈도 그렇고 펀더멘털적인 이슈도 그렇고 8월 말에 저희 두 분의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악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셨어요.